아침에 거울을 보며 입을 가볍게 벌렸을 때 느껴지는 그 묘한 냄새에 익숙하시죠? 많은 분들이 이를 단순히 치약을 잘 못 써서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 문제는 치약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치약은 표면적인 구강 청결에 도움을 줄 뿐 입냄새의 근본 원인까지 다루지는 못합니다. 이를 깨닫지 못하면 하루 종일 때로는 몇 년간 반복적으로 입냄새로 고민하게 됩니다. 실제로 병원을 찾는 많은 시니어 환자분들도 치약을 바꿔보고 입을 헹궈보고 구강세정제를 사용해보았지만 근본적인 개선은 느끼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십니다. 입냄새의 근본적인 문제는 구강 내부 소화기관 생활습관 등 여러 층위에서 발생하며 그중 상당 부분은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비롯됩니다. 예를 들어 위장 속 음식물 발효장 내 불균형의 표면 세균층 등은 치약으로 제거되지 않습니다. 이는 마치 잔디밭 위에 잔뜩 쌓인 낙엽만 치우고 뿌리 속에 있는 잡초를 방치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외관만 깨끗하게 닦아낸다고 해서 문제의 핵심이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또한 치약과 칫솔의 사용만 강조하는 일부 상업적 광고나 정보는 단기적 만족감은 줄 수 있지만 장기적인 근본 해결책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치약의 맛과 향 때문에 입이 상쾌하다고 느끼지만 그 속에 세균과 소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 분자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히 표면적인 청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입냄새의 근본 원인을 찾아 단계별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그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단순한 치약 사용법이나 구강 헹굼으로는 해결되지 않았던 입냄새 문제를 소화기관 관리와 관리생활습관 개선까지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다루겠습니다. 제가 40년 넘게 내과와 구강 관련 건강 문제를 다루면서 시니어 환자분들께 실제로 효과를 본 방법을 조목조목 정리했으니 끝까지 주목해주세요. 작은 실천 하나가 입냄새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으며 하루하루의 자신감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이번 영상에서 소개하는 팁을 이해하고 실제 생활 속에서 적용하면 치약만으로 해결되지 않았던 고민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작은 실천이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입냄새의 근본적인 원인과 해결법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입냄새의 근본적인 원인을 이야기할 때 많은 분들이 단순히 입안에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사실 입냄새의 50에서 60%는 구강이 아닌 소화기관에서 시작됩니다. 위장장관과 같은 내부 기관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으면 음식물이 완전히 소화되지 않고 발효되거나 부패하며 독성가스와 휘발성 화합물이 생성됩니다. 이 가스가 혈류를 타고 폐를 통해 입으로 배출될 때 우리는 흔히 입냄새라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즉, 입냄새는 단순히 입안의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의 건강 상태를 반영하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특히 60세 이상 시니어분들은 소화 기능이 젊었을 때보다 떨어지기 쉽습니다. 위산 분비가 감소하고 장내 유익균의 비율이 줄어들며 음식물 이동 속도도 느려집니다. 이로 인해 음식물이 장내에서 오래 머무르게 되면서 발효가 진행되고 황화합물과 같은 악취 분자가 생성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칫솔질을 하고 치약을 써도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제 병원에 오신 65세 이상 환자 중 하루 3번씩 칫솔질과 구강세정제를 꼼꼼히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입냄새가 계속되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소화기관 문제, 특히 장내 불균형이 심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소화기관과 입냄새의 연결은 우리가 흔히 간과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위에서 발생한 소화불량이나 장내가스가 혈류를 통해 폐로 전달될 수 있다는 사실은 대부분 잘 모릅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러한 메커니즘에 대해 아직 논쟁 중이지만 임상적으로 보면 많은 시니어 환자들이 소화기관 관리만으로도 입냄새가 크게 개선되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칫솔질과 구강 청결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단순히 입안을 닦는 것에서 벗어나 위장과 장을 건강하게 관리하고 혈류와 폐를 통해 배출되는 악취를 줄이는 방법까지 안내할 것입니다. 또한 이를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루틴으로 연결하여 입냄새를 근본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접근법은 단순히 구강 청결을 넘어서 몸 전체의 건강을 개선하는 효과까지 가져옵니다. 입냄새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몸 상태를 알려주는 신호라고 이해하면 우리는 보다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해결책을 찾게 됩니다.
오늘부터 함께 소화기관 관리와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입냄새를 근본적으로 줄이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입안에는 수많은 세균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할 뿐여 표면치와 트민 몸 사이에는 작은 생태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세균들은 대부분 무해하지만 특정 조건에서는 악취를 유발하는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물이 입안에 남아 분해될 때황화합물과 같은 휘발성 악취가 발생합니다. 이 과정은 치약으로 단순히 닦는 것만으로는 막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치약은 표면의 음식물과 세균을 일부 제거할 뿐여의 깊은 홈이나 구강점막에 숨어있는 세균까지 완전히 없애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구강 내 세균의 활동이 단순히 입냄새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소화기관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구강세균이 혈류를 통해 장까지 이동하며 장내 환경을 변화시키거나 염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고합니다. 이런 연결은 아직 완전히 입증된 것은 아니지만 임상적으로 보면 장 건강이 개선되면서 입냄새가 줄어드는 사례가 많습니다. 즉 입안의 세균 관리와 소화기관 관리가 서로 보완적으로 작용해야 근본적인 입냄새 개선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시니어 환자분들이 혀 클리너를 사용하거나 구강세정제를 이용해봤음에도 개선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이는 세균층의 깊이와 활동성을 고려하지 않은 접근 때문입니다. 혀 뒤쪽 깊은 홈치아 틈새 그리고 잇몸 주위의 세균층은 단순 칫솔질로는 닦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장기적인 루틴과 올바른 청결 습관이 필요하며 동시에 소화기관의 건강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구강 세균의 활동은 음식 선택과도 직결됩니다. 단백질이 많은 음식 발효식품 설탕이 많은 간식 등은 세균이 악취를 만들기 쉬운 환경을 조성합니다. 따라서 구강세균을 관리하려면 단순히 청결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음식 선택과 섭취 패턴까지 함께 조절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제가 진료하며 관찰한 바에 따르면 장내 환경을 개선하고 음식 습관을 조절한 시니어 환자들의 입냄새가 눈에 띄게 줄어든 사례가 많습니다. 이는 세균 관리와 소화기관 관리가 함께 이루어질 때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배워볼 입냄새 근본 해결법은 구강 내 세균층과 소화기관의 관계를 이해하고 이를 생활 속 습관과 루틴에 통합하는 방식입니다. 단순히 치약만으로는 얻을 수 없었던 효과를 과학적 근거와 실생활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로 안내하겠습니다. 입냄새와 음식 습관은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은 입안의 세균뿐만 아니라 소화기관 전체에 영향을 미치며 그 결과 입냄새를 강화하거나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단백질이 많은 고기 치즈 달걀과 같은 음식은 입안에서 분해될 때 황화합물을 생성해 냄새를 유발하기 쉽습니다. 반대로 신선한 채소 과일 그리고 충분한 수분은 입안과 소화기관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일부는 단순히 식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입냄새가 크게 줄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음식 섭취 시간과 패턴도 중요합니다. 늦은 저녁에 기름지고 단백질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면 밤 동안 소화가 더디게 진행되면서 아침에 입냄새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침과 점심에는 가볍고 수분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면 위장과 장이 보다 효율적으로 기능하며 입냄새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습관 변화가 입냄새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핵심 열쇠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발효 음식의 양과 종류도 입냄새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김치된장 요구르트와 같은 발효식품은 장내 유익균을 증가시켜 소화기관 건강에 도움을 주지만 지나치게 섭취하거나 특정 시점에 섭취하면 일부 사람들에게서 가스와 냄새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식의 종류와 섭취량을 균형 있게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권하는 방법은 하루 중 음식의 배분과 조합을 조금씩 바꾸며 입냄새 변화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작은 변화를 꾸준히 적용하면 치약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음료 선택 역시 중요합니다.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료나 카페인은 입안과 소화기관을 건조하게 만들어 세균 활동을 증가시키고 결과적으로 입냄새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판면물을 충분히 섭취하면 구강 내 세균 활동을 억제하고 소화기관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어 냄새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단순히 물을 자주 마시는 것만으로도 아침과 저녁의 입냄새가 눈에 띄게 감소한 사례가 많습니다. 오늘 이 섹션에서 이해해야 할 핵심은 입냄새를 줄이려면 단순히 구강 청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 선택 섭취, 패턴 음료 섭취까지 포함한 생활습관 전체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식습관 변화가 장기적으로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으며
구강과 소화기관의 건강을 동시에 개선하는 첫걸음이 됩니다. 물과 수분 섭취는 입냄새 관리에서 생각보다 큰 역할을 합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하루 종일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아 입안이 건조해지고 그 결과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특히 잠자는 동안 침 분비가 줄어 입이 건조해지면 세균이 활발히 활동하며 악취를 만들어냅니다. 이를 단순히 입이 마른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 수분 부족은 입냄새의 근본 원인 중 하나입니다. 충분한 물 섭취는 두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첫째, 입안과 혀 표면을 촉촉하게 유지하여 세균 번식을 억제합니다. 둘째, 소화기관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도와 음식물의 이동과 장내 환경을 개선합니다. 제가 진료하며 관찰한 바에 따르면 하루 1.5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을 규칙적으로 마신 시니어 환자들의 경우 입냄새가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단순히 구강청결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았던 냄새 가수분 섭취만으로도 크게 완화될 수 있다는 점은 많은 분들에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또한 물을 마시는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공복에 물을 한 컵 마시면 위장과 장을 깨우고 소화기관의 순환을 도와 하루 종일 입냄새를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식사 전후로 물을 적절히 마시는 것도 음식물 소화와 세균 활동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커피나 차처럼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이뇨작용으로 인해 체내 수분을 빼앗기 때문에 순수한 물과 함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흥미로운 저문 수분 섭취와 함께 구강 세정제나 생수로 가글을 병행하면 입냄새 예방 효과가 더욱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구강 건조로 인해 혀와 치아 틈새에 세균이 잘 번식하므로 아침 기상 후와 취침 전 가볍게 물로 헹구는 습관만으로도 입냄새를 상당히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간단한 습관은 치약이나 세정제 사용과 함께 병행하면 입냄새 개선 속도를 크게 높여줍니다. 결국 입냄새를 근본적으로 줄이려면 물과 수분 섭취를 생활 속 루틴으로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순한 치약 사용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를 하루 중 규칙적인 물 섭취와 소화기관 활성화를 통해 완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입냄새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에도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혀는 입냄새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부위 중 하나이지만 이외로 많은 분들이 제대로 관리하지 않습니다. 혀 표면에는 미세한 돌기와 홈이 있어 세균이 쉽게 서식하며 이곳에서 발생하는 황화합물이 입냄새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단순히 칫솔로 혀를 살짝 문지르는 정도로는 깊숙한 세균층까지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입냄새가 계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시니어 환자분 중에는 하루 3번 칫솔질을 하면서도 혀를 제대로 닦지 않아 입냄새가 개선되지 않았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혀 클리닝은 단순하지만 효과적인 습관입니다. 혀 클리너를 이용해 혀 뒷부분에서 앞부분으로 부드럽게 긁어주면 세균과 음식물 잔여물을 제거하고 입안을 상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약간 불편할 수 있지만 하루 이틀 꾸준히 실천하면 혀 표면이 깨끗해지고 냄새도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또한 혀 클리닝과 물가글을 병행하면 세균 억제 효과가 배가 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혀 표면의 세균층은 개인마다 다양하게 분포한다는 점입니다. 어떤 분들은 앞쪽보다 뒷부분에 더 많은 세균이 서식하며 이는 음식물 섭취 패턴과 소화기관 건강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따라서 혀 클리닝을 할 때는 혀 전체를 부드럽게 닦고 특히 뒷부분까지 신경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혀 청결만 개선해도 입냄새의 30에서 40%가 감소한다고 보고하기도 합니다. 또한 혀 클리닝은 단순히 냄새 제거뿐만 아니라 소화 기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혀 표면에는 미각 수용체가 있어 음식물 신호를 뇌와 소화기관에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혀가 깨끗해지면 음식 맛을 정확히 인지하고 소화기관이 음식물 처리에 더 효율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입냄새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소화 건강까지 개선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섹션의 핵심은 입냄새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혀 관리가 필수라는 점입니다. 단순히 치약과 칫솔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세균층을 제거하고물 가글과 함께 루틴화하면 장기적으로 입냄새 문제를 크게 완화할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구강청결 루틴을 재구성하는 것은 입냄새 근본 해결의 핵심 단계입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하루 3번 칫솔질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치약 칫솔 구강세정제의 올바른 사용 순서와 방법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양치질만 한다고 해도 혀와 잇몸 치아 틈새를 충분히 관리하지 않으면 세균이 남아 입냄새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추천하는 루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칫솔질은 부드럽게 2에서 3분 동안 꼼꼼히 진행합니다. 특히 치아의 안쪽 면과 어금니 잇몸선을 신경 써서 닦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혀 클리너를 사용하여 혀 뒷부분에서 앞부분으로 부드럽게 긁어줍니다. 셋째, 필요에 따라 알코올이 없는 구강세정제를 사용하면 세균 억제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충분한 물로 입을 헹궈 구강 내 잔여물을 제거합니다. 이렇게 순서를 지켜 루틴화하면 치약과 칫솔만 사용할 때보다 입냄새 개선 효과가 훨씬 큽니다. 또한 칫솔과 구강세정제 선택도 중요합니다. 칫솔은 부드러운 몰을 사용해 잇몸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도 세균을 제거할 수 있어야 하고, 구강세정제는 강한 알코올 성분보다는 구강 내 유익균과 세균 밸런스를 유지해주는 제품이 좋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알코올 기반 세정제가 단기적으로는 상쾌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구강 내 건조를 유발하고 세균 밸런스를 깨뜨릴 수 있다고 보고합니다. 따라서 시니어분들은 장기적인 효과를 고려하여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구강 청결 루틴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는 습관이 입냄새 관리뿐만 아니라 치아 건강, 잇몸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입니다. 특히 60세 이상 시니어들은 잇몸 질환과 치아 손상이 입냄새에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점검과 루틴 개선이 중요합니다. 제가 진료하며 관찰한 환자 사례에서 도울 바른 루틴을 꾸준히 실천한 분들은 치주질환 예방 효과까지 경험하며 입냄새 개선과 전반적인 구강 건강 개선을 동시에 얻었습니다. 결국 구강 청결 루틴을 단순히 습관처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약과 칫솔, 혀 클리너 구강 세정제를 어떻게 언제 어떤 순서로 사용하는지가 입냄새 개선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작은 루틴 하나를 올바르게 실행하는 것만으로도 입냄새는 눈에 띄게 줄어들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구강과 소화기관 건강까지 개선됩니다. 스트레스와 입냄새의 관계는 의외로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코르티솔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고 이로 인해 신분비가 줄어 입안이 건조해집니다. 입안이 건조하면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져 입냄새가 심해집니다. 또한 스트레스는 소화 기능에도 영향을 미쳐 음식물 소화 속도를 늦추고 장내 환경을 불균형하게 만들어 간접적으로 입냄새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스트레스가 만성화되면 장내 유익균이 감소하고 유해균이 증가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단순한 구강 청결 문제를 넘어 몸 전체의 균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진료하며 관찰한 사례 중만성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생활 습관으로 인해 입냄새가 심해진 70대 시니어 환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평소 치약과 가글만 사용했지만 냄새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스 관리와 수면 패턴 조절 식습관 개선을 함께 병행하자 입냄새가 현저히 줄어드는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스트레스 완화를 위해 간단히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먼저 깊은 호흡과 명상, 가벼운 산책 등은 신분비를 촉진하고 장내 순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둘째, 충분한 수면과 규칙적인 생활 습관은 소화기관 건강과 구강 환경을 안정시키며 입냄새 발생을 줄입니다. 셋째, 긴장을 완화할 수 있는 취미 활동이나 가벼운 운동도 스트레스 완화에 효과적입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이면 입냄새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또한 심리적 요인과 입냄새의 연결을 이해하면 스스로 문제를 과하게 걱정하는 악순환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입냄새 때문에 사회적 불편을 느끼고 더 스트레스를 받으면 악취가 더 심해지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심리적 안정과 몸의 균형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입냄새 근본 해결의 중요한 열쇠입니다. 오늘 섹션에서 강조하고 싶은 핵심은 입냄새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면 스트레스 관리와 생활 습관 조절이 필수라는 점입니다. 단순히 치약 사용과 구강 청결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던 문제를 몸과 마음을 함께 관리하는 습관으로 바꾸면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장기적으로 입냄새뿐만 아니라 건강 전반에도 큰 차이를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치과적 접근은 입냄새 문제가 심하거나 장기적으로 개선되지 않을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많은 시니어 환자분들은 치약과 구강 청결제만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만 때로는 잇몸 질환, 치아, 우식치준항 감염과 같은 치과적 문제가 근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단순한 구강 위생 관리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전문적인 진단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잇몸 아래 숨은 세균층이나 치아 사이 감염은 가정에서 절대 완전히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치과 방문이 필수적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입냄새의 원인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도 치과 검진이 근본 해결에 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제가 진료하는 많은 시니어 환자분들, 중정기적인 치과 검진과 스케일링을 병행하면서 입냄새가 눈에 띄게 줄어든 사례가 많습니다. 단순히 외관적인 치아 청결뿐만 아니라 치아와 잇몸 내부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입냄새의 근본 원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치과적 접근에서 중요한 부분은 단순히 치아를 깨끗이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세균층 잇몸 건강 치아 틈새 관리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관리입니다. 필요시 치주 치료나 전문적인 세정 과정을 통해 깊은 세균층을 제거하면 가정에서의 루틴과 병행했을 때 입냄새 개선 효과가 훨씬 커집니다. 또한 치과 전문의는 개인의 구강 상태에 맞는 맞춤형 관리 방법을 제시할 수 있어 장기적인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일부 연구에서는 치과적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면 구강 내 세균과 장내 세균 간 상호작용에도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보고합니다. 이는 단순히 입냄새를 줄이는 것뿐 아니라 소화기관과 전신 건강에도 간접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치과적 진단과 관리가 입냄새 근본 해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입냄새가 지속적이거나 심한 경우에는 가정에서의 청결 루틴과 생활습관 개선뿐만 아니라 치과적 진단과 치료를 포함한 포괄적 접근이 필수입니다. 시니어분들께는 정기적인 치과 검진을 습관화하고 필요시 전문 치료를 병행함으로써 입냄새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도록 권장합니다. 가정에서 실천 가능한 근본적인 입냄새 해결법은 생각보다 단순하지만 꾸준히 실천해야 효과가 나타납니다. 우선 앞서 언급한 구강 청결 루틴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기본입니다. 칫솔 지려 클리닝 구강 세정제 사용 그리고 충분한 물 섭취를 일상 루틴으로 확립하면 입냄새 개선의 큰 틀을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혀 클리닝과 물가글은 단순히 표면적인 청결이 아니라 세균 활동을 근본적으로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으로 음식과 생활 습관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백질이 많은 음식이나 가공식품 설탕이 들어간 간식은 최소화하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 발효식품을 균형 있게 섭취해야 합니다. 또한 공복식물 한 컵 식사 전후 적절한 수분 섭취 규칙적인 식사 시간은 소화기관을 활성화하여 입냄새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하루 중 작은 습관 변화가 장기적으로 큰 효과를 만들어낸다는 점입니다. 스트레스 관리와 충분한 수면도 근본 해결의 한 축입니다.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은 침 분비를 줄이고 장내 환경을 악화시켜 입냄새를 유발합니다. 따라서 가벼운 명상, 산책, 호흡 운동과 같은 방법으로 심리적 긴장을 완화하고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유지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생활 습관 개선은 단순히 입냄새를 줄이는 것을 넘어 전반적인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또한 정기적인 치과 검진과 필요시 전문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잇몸 질환, 치아 틈새 감염, 치주낭 문제 등은 가정에서의 관리만으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치과 전문의를 통한 정기 관리가 필수입니다. 특히 60세 이상 시니어분들은 구강 내부 상태가 입냄새와 직결되므로 예방적 차원에서 정기 점검을 습관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입냄새 근본 해결을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에 의존하지 않고 여러 접근법을 병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구강 청결의 관리 수분 섭취 음식과 생활습관, 조정 스트레스 관리 치과적 점검이 함께 이루어질 때 치약만으로 해결되지 않던 입냄새 문제를 근본적으로 완화할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씩 꾸준히 실천하며 루틴화하면 입냄새뿐만 아니라 전신 건강까지 개선되는 효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근본적인 입냄새 해결법의 효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68세의 한 시니어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평생 입냄새 때문에 사람들과 가까이 이야기하는 것을 꺼려했고 치약과 구강세정제를 사용해도 개선되지 않아 매우 고민하셨습니다. 진료실에서 상담하며 생활습관과 소화기관 구강, 청결 상태를 점검했더니요. 뒷부분 청결 부족 수분 섭취 부족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식사 습관이 복합적으로 입냄새를 유발하고 있었습니다. 우선 하루 루틴을 재구성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컵 클리닝 칫솔질과 구강세정제 사용 순으로 습관을 만들고 식사 후에도 물과 간단한 가글을 병행하도록 안내했습니다. 또한 음식 섭취를 조절하고 단백질 위주의 저녁 식사를 피하며 스트레스 완화를 위해 가벼운 산책과 호흡법을 실천하도록 권했습니다. 동시에 정기적인 치과 점검을 통해 잇몸과 치아 틈새 관리도 병행했습니다. 2주가 지나자 환자분은 아침마다 느끼던 불쾌한 입냄새가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을 스스로 확인하셨습니다. 주변 가족과 친구들도 변화를 알아차렸고 자신감이 되찾아지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1개월 후에는 루틴이 완전히 몸에 배어 하루 중 입냄새로 고민하는 일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무엇보다 환자분은 치약과 구강세정제만으로는 얻지 못했던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하며 소화기관 건강과 생활습관 개선이 입냄새 해결의 핵심임을 직접 체감하셨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사례처럼 시니어 환자분들 대부분이 작은 습관의 조합을 통해 큰 변화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방법만으로는 불가능하더라도 여러 접근법을 통합하면 입냄새뿐만 아니라 전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납니다. 저는 진료하며 환자분들이 자신에게 맞는 루틴을 찾고 꾸준히 실천할 때 가장 큰 성과를 얻는 것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핵심은 입냄새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단순히 표면적인 청결에 머물지 않고 구강과 소화기관 생활습관 스트레스 관리 치과적 점검을 포괄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쌓이면 치약만으로는 얻지 못했던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이 사례를 참고하여 자신에게 맞는 루틴을 만들어 일상 속에서 꾸준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입냄새 근본 해결을 위한 작은 습관들이 장기적으로 만드는 변화를 강조하며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하루에 물 한 컵을 바른 칫솔질과 혀 클리닝 구강세정제, 사용 규칙적인 식사와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정기적인 치과 점검까지 이 모든 작은 실천들이 모이면 단순히 입냄새를 줄이는 것을 넘어 삶의 질을 높이는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경험했듯이 입냄새 문제를 해결하면 사람들과의 소통이 편해지고 자신감이 회복되며 전반적인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이 과정을 이해하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습관 하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지만 루틴화하고 일상 속에서 습관으로 만들면 치약과 구강세정제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았던 근본적인 문제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하며 관찰한 시니어 환자 사례에서 도단기간의 노력보다는 매일 조금씩 꾸준히 실천한 분들이 가장 큰 성과를 얻었습니다. 이는 입냄새뿐만 아니라 소화기관 구강 건강심리적 안정까지 포괄적으로 개선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또한 입냄새 해결은 단순히 외형적인 문제를 넘어서 건강한 생활습관과 신체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신호가 됩니다. 구강 청결과 생활습관, 관리 스트레스 조절을 함께 고려하면 몸 전체의 건강 지표를 향상시키면서 자연스럽게 입냄새도 개선됩니다. 이렇게 근본적인 접근을 통해 얻는 변화는 단기적인 상쾌함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건강과 자신감을 가져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입냄새 문제를 단순한 구강 청결로만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작은 습관 하나씩 하루하루 꾸준히 실천하며 루틴화하면 눈에 보이는 변화와 함께 삶 전체의 질도 높아집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내년 이맘때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 첫걸음입니다.